창의 핵심 노트 시간입니다. 도움말씀위에서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제 지난주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주요 특징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지난주에 우리 시장이 코스피는 약보합 정도에 네.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2.8%나 급락을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차이가 많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수급상의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1.58조, 1.6조 정도 순매수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서 7,860억 정도 순매도했습니다. 즉 양시장의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이 상당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다른 이유는 좀 더 추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볼 때 외국인들이 선물 환매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서 한쪽으로는 LG엔솔이 약세를 전환하고 그러면서 LG화학이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 고퍼주라고 얘기하는 성장주 쪽은 매물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은행주나 음식료, 리오프닝주에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좀 탄탄하게 있었다. 지난 한 주 동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주에 코스닥이 하락한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도 굉장히 강했지만은 윗메이드가 급락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느낌이 있죠.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은 이제 기정사실화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면서 그 속에서 변동성을 좀 이뤄주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시장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수급의 이동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시장 동향부터 확인을 해봤고요. 해외 시장은 좀 어땠을까요? 미국 시장이 제가 이제 2주 만에 좀 나왔는데요. 네. 사실 반등을 좀 주었죠. 한 2주 동안 좀 급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주 초까지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주 후반에 이틀간 다 까먹었는데요. 네. 그것은 목요일 날 CPI가 아주 높게 발표를 했죠. 그렇죠. 시장 컨센보다. 그래서 그날 하락을 했고요. 금요일 날 하락한 것은 우크라이나 우려로 인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한 게 우크라이나 사태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락의 이유가 해소가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인데 아무튼 목요일 날 CPI 그리고 금요일 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이틀 동안 하락하면서 지난주에 미국 시장을 끌어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2.18%, 다우는 1%, S&P 500은 1.8%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3월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 연준 인사들이 지금 얘기들이 많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변동성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 속에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고퍼주에 있는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다. 즉 한 2주 동안 급반등을 주었다가 다시 되돌림 하락을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하락의 이유가 금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인데 지난주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려가 시장이 훨씬 더 끌어내리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해외 시장 특징과 흐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일정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월 CPI를 주목을 해봤다면 이번 주에는 또 PPI 발표가 그렇습니다. 있죠. 어떤 이벤트들 주목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이번 주에 미국의 PPI가 있는데요. 사실 미국의 물가는 이제 중국의 CPI, 중국의 PPI가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에 중국의 CPI,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2월 14일 날 유로존 12월 산업생산, 그리고 15일 날 미국의 1월 PPI가 발표되고요. 그리고 연준 의장과 부의장의 인준 표결이 있고요. 2월 16일 날 중국의 CPI와 PPI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긴축이 시나리오가 지금 이제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인데요. 1월에 미국의 1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요. 2월 16일 날 1월에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지난 12월에 FOMC 의사록 발표되고 그래서 우리 시장이 전체적으로 충격받았죠. 이번에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이 부분이 시장에서 관망 포인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 17일 날 미국의 1월에 주택 허가 건수, 창업 건수, 그리고 주택 시장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경제 지표들과 그리고 물가 지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에 이제 흐름을 주겠지만 사실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지난주 시황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 문제입니다. 뭐 2월 16일 날 신공 얘기까지 지금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을 했거든요. 시장을 잘 보시면 목요일 날 CPI 때문에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곧바로 금요일 날 오전에 풀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네. 그랬다가 마지막에 밀렸거든요. 이건 이제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거의 뭐 사태 정점이라고 지금 보여질 정도로 지금 이제 언론들을 보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의 상황 전개가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어떻든 해소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시장을 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수의 연수인 인사들이 연설이 계속 있어요. 네. 그래서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얘기들이 계속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등락을 보이는데 지난주에도 보면은 원래 예정대로 금리 인상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냐, 25bp로 연간 한 3, 4회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요일 날 급등했었어요, 2%. 네. 그랬다 그 다음 날 블러드 총재가 아니다. 곧바로 뭐 50bp 해야 되고 7월까지 1%까지 금리 인상 해야 된다. 그러니까 또 급락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연준 인사들의 말에 의해서 급등락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이 불안하다는 요인인데, 근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점차로 얘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장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전반적으로는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3월 15, 16일인가요? FOMC 회의가.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전반적인 거는 시장에 깔려 있는 거고 시장이 그만큼 충분한 변동성을 그만큼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경과 상황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크다는 건 어쨌든 기정사실한데 그 방향성이 좀 위로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네. 아래로 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이잖아요. 이번 주 주간 시장 전망도 짚어주시죠. 현재 이벤트가 어떻든 종료가 돼야 되는데 네. 금리 인상이 종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바라는 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긴축을 금리 인상을 하고 긴축을 한다라는 가이드라인, 경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사실 작년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파월 의장이 올해는 3차례에서 4차례 금리 인상할 겁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시장을 환호하면서 올랐었어요. 금리 인상을 한다란 그 자체에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과정을 질서 있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지난번에 1월에 얘기를 했을 때 그때 시장이 하락을 했거든요. FOMC 회의 끝나고. 왜 하락을 했었냐면은 3월로 다 미뤘어요. 결과를 내놓지 않고 3월로 다 밀어버렸기 네. 때문에 더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월이 또 이제 중요한 것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3월에 그 경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변동성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등락을 보이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이번 주에는 이런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느 정도의 해소되는 또는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반등 시도를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3월의 금리 인상의 폭과 속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들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계속 움직였었거든요. 이미 선반영. 예, 그러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결국은 선반영됐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하겠다는 표현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것은 3월에 돼야지 어떻든 결과치가 나와. 이벤트가 종료돼야지 시장은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3월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지만 당장으로 볼 때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끼쳤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즉 3월 연준의 긴축 시나리오 확정 시까지는 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만일 해소된다면 해소돼야겠죠. 그렇게 우리 그쵸. 바라야겠죠. 전쟁 나면 안 되죠. 예, 그 전까지는 관망을 하지만 만약에 이것이 해소되는 과정이 된다면 시장은 반등 시도를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매크로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국내 수급 상황이 또 우리나라는 또 문제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지금 3월 동시만기까지는 기본적으로 LG엔솔의 수급 왜곡 현상이 계속해서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외국인들이 파생 상품과 공매도 포지션들 이 포지션들이 하방으로 지금 포지션들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해소돼야지만 수급적 고임이 이제 해소가 되는 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아직까지 그대로 하방으로 포지션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3월 10일 동시 만기일이에요. 그런데 3월 15, 16일이 FOMC 회의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면 3월에 10일서부터 15일, 6일 있는 요 부분이 만약에 변곡점이 된다면 변곡점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어떤 움직임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벤트 데이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수급 상황도 우리 시장은 좀 꼬여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보수적 심리가 더 작용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좀 부정적 시황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해소되는 과정이 되면 또 반등 시도했다가 올라가면 또 매몰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느냐 늘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네. 많은 분들이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가만히 있어라. 이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교체라는 분도 있고 반등하면 매도하라는 부분도 있고 이게 전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으셨고 저도 했기 때문에 그런 방면이 아닌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시장이 변화되는 걸 느껴지죠. 시장이 변화되는 거. 시장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게 되고 있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금리 인상 내년에 2022년 할 거야. 그래서 내년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울 거야. 이거 작년에 다들 우리 얘기 많이, 방송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많이 했던 거라고요. 근데 이미 이제 닥치고 있고 그 변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변동성이 겪고 나서 금리 인상의 시대에 맞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인 거고 또 한 가지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과 과정이지만 시장은 소위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확산되는 현상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얘기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시장의 자금이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금리 인상과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쪽으로 시장의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내 포트폴리오 전략이나 내 대응 전략을 쌓아가는 거, 즉 환경의 변화를 내가 읽어내면서 내가 어떻게 가져가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가면서 지금 이 변동성 구간을 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 수혜주라든지 포스트 코로나 네. 관련주들에 좀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죠. 또 봐야 되고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쪽만 있었다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 늦지 않았으니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위해서 주요 이슈들도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뭐 종목별 이슈도 있고 전체 시장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런데 쭉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좀 전에 제가 시황 말씀드리면서 우리 코스닥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데 여기 막 기사도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요. 제가 숫자로 말씀을 좀 드리면요. 1월 3일부터 2월 11일 지난주 금요일까지 2개월 조금 넘은 거잖아요. 이 코스닥의 외국인들이 2조 9천억을 팔았습니다. 3조 가까이 팔았거든요. 2조 3조라고 제가 예상을 할게요. 예.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2,143조인가 그래요. 그리고 코스닥이 400조가 안 됩니다. 391조인가 그래요. 네. 한 5배 정도 되잖아요. 그럼 코스피 기준으로 3조를 계산해 보면은 2개월 만에 15조를 판 겁니다.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네. 우리 시장이 폭락했던 가장 가까이 폭락했을 때가 언제냐면은 2020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랬다 다시 올라오긴 했지만 이때 외국인들이 연간 1,476억 팔았습니다. 2018년도에 시장이 내리하락했죠. 15% 하락했죠. 네. 이때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6천억 매도했습니다. 뭐 비교가 안 되네요. 3조라는. 더 나아가 볼까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죠. 네. 코스닥 마이너스 54% 반토막 날 때거든요. 그때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팔았습니다. 거의 그거보다 지금 더 큰 수준이 엄청난 절대 규모로 봤을 때 물론 그 시가총액 기준도 다르고 지수가총액이 다르지만 절대 규모로 볼 때 엄청난 금액을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라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료 보시면 좀 될 것 같은데 수급적 왜곡 현상도 있고 공매도가 공격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닥의 일부 기업들이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근데 네. 왜 이 표현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에 하방으로 공격을 하고 있고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힘든 건 분명히 맞고요. 그것 때문에 하락한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급락을 코스닥이 급락을 하고 일부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은 항상 비정상적인 왜곡 현상이 나타났을 때 또 기회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에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시장의 영향이나 수급적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을 해서 기업 가치 변화가 없는 것들도 한편으로 우리는 봐야 된다. 이런 네. 의미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목별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종목이 영향을 줄 것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삼성전자가 차량용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AR 솔루션 업체인 독일의 아포스트레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고 발표를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장이 약하니까 또 잠깐 잊어먹었어요. 올해의 화두가 뭐였냐? 자율주행과 반도체와 전기차와 그리고 AR, VR 이런 쪽이었다. 네. 그랬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업은 그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애플이 어떤 행동을 하면 거기에 관련된 섹터들이나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거의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LG전자, 삼성그룹과 LG그룹을 피할 수 없어요.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지금 각 스마트폰 세트 업체들이
올해 스마트폰 생산을 7.2% 증산한다는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실제로 지난번에 갤럭시 22 발표 언팩 행사를 하면서 부품 생산 계획을 전작보다 20% 증가한다, 생산량 늘린다 이렇게 발표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관련된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늘어나겠죠 올해. 근데 지금 시황 때문에 분명히 눌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또 그쪽도 또 관심을 계속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 내내 얘기했던 게 일본의 그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의 그 합작 공장이 조업 준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맞아요. 예, SK 하이닉스도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반도체 쪽과 관련된 쪽은 사실은 시장 영향 때문에 눌려 있는 상황이지 그쪽은 기회가 있다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뭐 특정한 그룹을 얘기해서 여러분들 뭐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자료들 많이 보면요. 작년에 LG 이노텍이 가장 강했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와 LG 전자가 좀 움직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왜 움직였냐? 그리고 지금 시장은 이렇지만 2020년도에 이 LG 그룹의 이 3사 관심을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는 이들 업체들이 휴대폰을 포기하면서 자율주행과 메타버스 그리고 전장 부품 OLED에 집중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향후의 신기술의 발전에 연동하면서 가는 그룹에 이 세 가지가 있다. 네. 근데 이 세 가지의 그룹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기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지금 어디에 관련되어 있냐면요. 애플과 테슬라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가 어떤 정책이 나오고 어떤 수주를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네.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의 휴대폰과 자율주행 전자부품 관련 이벤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리오프닝 얘기를 좀 했는데요. 미국은 그리고 남아공이나 뭐 유럽은 조금 둔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더 오히려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지. 늘어나고 있는 예. 상황이잖아요. 걱정스럽고 여러분들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사상 최대치로 갈 때 리오프닝주를 사야 된다는 얘기가 전에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확진되고 있는데 미국이 둔화되고 있다고 하니까 벌써 리오프닝주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시장에서는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시장의 반응은 양면성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미크론 관련된 진단키트나 시약 이런 종목들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고 등락을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점을 찍고 내려갔을 때 리오프닝 관련 기업들을 뭘 사야 되냐고 시장은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측면을 보면서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시장이 자꾸 움직이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시장을 가만히 보면 투자할 때 보면은 이러지 않습니까? 이게 맞나? 정말 이렇게 가는 게 맞아? 그런데 실제로 그리고 나서 애가 반등을 약간 줬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즈음에서 시작을 해야지만 내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게 늦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얘기가 작년에 나온 것과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또 악재 여러 가지 짓누르는 요인들이 많기는 하지만 기업들은 그래도 살 길을 계속 찾고 네네.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성적으로 다가오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 기업들 가지고 오셨겠죠? 일단은 저는 그냥 뭐 대형 기술주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뭐 대형 기술주에 여러분 다 아시는 삼성전자, 뭐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냥 대형주 사야 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삼성전자나 삼성전기, LG전자나 LG이노텍 요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지금 수급상이 코스닥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를 보는 것도 있지만 이들은 실적이 있는데 시장 때문에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대형 기술주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의 박병창 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